이란과 이스라엘 정세 급변, 코인 시장 붕괴, 하룻밤 사이 11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10만 달러 방어 실패 시 붕괴, 비트코인 청산 지도는 롱숏 격전지를 드러냅니다. 미국 은행이 코인을 발행하고 테더 대표가 정면 대응하나요? 격투항 모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신규 및 기존 회원 모두 혜택을 챙깁니다. 붉은 봉투 행운이 당신의 지갑을 채웁니다. 마윈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나요? 엔트 인터내셔널이 글로벌 라이선스 획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재택근무까지 포함됩니다. 싱가포르가 진지하게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갑시다. 6월 13일 금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국방부는 6월 13일 이란 내 수십 개 핵시설 및 군사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작전명은 사자의 힘이었으며 이란이 며칠 내로 핵탄두 여러 발을 생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란도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서며 이스라엘을 엄중히 처벌하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동 전역의 긴장이 순식간에 고조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고 비트코인은 18,000달러 고점에서 12,000달러로 폭락하며 6% 하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247만 6,216명이 청산당했고 총 금액은 11억 4,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대 미국 달러 계약 하나만으로도 2억 100만 달러가 청산됐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심리적 지지선인 10만 달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를 방어하지 못하면 더 강력한 청산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심리는 철저히 리스크 회피 분위기이며 여러분의 매매 전략도 신중해야 합니다. 코인글라스 청산 맵에 따르면 최근 시장은 말 그대로 칼날과 검의 전쟁터입니다. 10만 달러는 현재 비트코인의 단기 심리적 지지선이며 이 지점 아래에는 약 10억 달러의 롱 포지션 청산 대기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만약 이 선을 무너지면 연쇄 청산이 터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위쪽 102만 5천 달러도 부차적인 지지선이며 여기서 이미 4억 8,500만 달러의 롱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 지점 근처에서 겨우 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력선 측면에서 보면 16만 5천 달러는 숏 포지션의 1차 저항선으로 여기에는 13억 500만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이 숨어 있습니다. 11만 달러는 이른바 바늘 꼽기 저주 고점으로 3번의 돌파 시도에 실패했으며 숏 포지션 청산 금액은 무려 36억 8,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 숏 세력이 주도권을 쥔 형국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11만 달러 선이 시장 심리를 가늠하는 바람개비 역할을 하며 숏 세력은 고점을 노리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러 차례 바늘 찌르기 형태의 테스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시장은 높은 변동성과 지정학적 민감도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절해버리지와 적은 포지션 운영이 중요합니다. 10만 달러를 지켜낸다면 다시 한번 11만 달러를 도전할 기회가 있으며 반대로 무너진다면 9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빠른 진입과 빠른 탈출이 최선입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6월 10일 이후 비트코인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디레버리징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틀 만에 계약 보유량이 59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10만에서 11만 달러 범위에서 횡보하며 한 달 이상 옆으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11만 달러 돌파 시도가 연이어 실패하면서 대규모 숏 포지션 청산이 촉발되어 숏 세력의 압력이 선반영됐습니다. 옵션 시장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6월 13일 만기 단기 옵션의 최대 고통 지점은 16만 5천 달러로 단기 반등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6월 27일 만기 월간 옵션의 최대 고통 지점은 10만 달러로 이는 중기 지지선이 꽤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시장은 전형적인 단기 리스크 회피와 포지션 싸움 구간에 있으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일부 리스크 오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0만 달러 상단에는 여전히 기술적 및 심리적 지지선이 다수 존재하며 숏 세력도 과감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본다면 국지적 충돌이 비트코인을 다시 10만 달러 이하로 끌어내린다면 이는 진정한 저가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옵션 고통 지점의 움직임도 주에 깊게 관찰하면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현재 높은 매물대의 핵심 싸움 시기에 있으며 대형 블랙스완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10만 달러 선은 방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워처그루가 큰 폭로를 했습니다. 미국은행 CEO 브라이언 모이니헨이 은행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사실 그는 올해 2월 인터뷰에서도 이미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금융권이 곧 암호화폐 경제에 본격 진입할 것이며 스테이블 코인이 그 중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정부는 현재 지니우스 법안과 스테이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와 준비금 감사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되면 미국 은행은 온체인 버전 달러를 발행할 준비를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예금도 즉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되어 사용하기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Non-anonymous, transactional, verified, etc. because we have to, because it's just another way our customers. 미국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 한다는 소식에 대해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USDT의 발행사 테더의 CEO 파울로 아르도이노는 관련 소식을 리트윗하며 고전 게임 더 킹 오브 파이터즈의 이미지를 함께 올렸습니다. 이미지에는 Select Your Player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은행이 발행할 스테이블 코인은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업적 경쟁의 이유로 기관들이 USDT 같은 선도 프로젝트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르도이노의 이러한 행동은 테더가 은행계 스테이블 코인과 양대 세력으로 대립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듯하며 도발적인 의도가 엿보입니다. 미국 은행은 결코 작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상업은행입니다.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예금 시장 점유율이 거의 11%에 달하며 JP 모건 체이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총 예금 규모는 1억 9천억 달러를 초과하며 개인, 기업, 기관의 자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금의 단 1%만 온체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면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즉시 상승할 수 있으며 전체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5년간 BTV는 정말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현재 팬수는 이미 60만 명을 넘어섰으며 웨이보, 유튜브, X 등 주요 플랫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회원 유저도 거의 2,000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BTV 중국어 유튜브 채널이 공식적으로 10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새로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은 800개 이상의 웹3 심층 영상, 500회 이상의 생방송, 100회의 시황 분석, 36회의 글로벌 웹3 콘퍼런스를 진행했으며 콘텐츠가 너무 많아 다 보기도 힘듭니다. 현재 BTV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영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 중이며 원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한 건 크게 버리자고 결정했고 제가 직접 사비를 털어 혜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혜택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시면 알게 됩니다. 신규 및 기존 회원 여러분의 지난 5년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위보는 BTV 마이크를 위해 특별 회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신규 유저는 538위안 전용 현금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350위안의 BTV 특별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총 888위안 즉시 할인 혜택은 선착순 35명 한정입니다. 기존 유저는 718위안 연간 회원 갱신 보너스 외에도 470위안의 BTV 특별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1188위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 역시 선착순 35명 한정이며 소진시 종료됩니다. 여러분, 이번 BTV는 정말로 큰 돈을 썼습니다. 신규 회원 1명당 350위안 지원, 35명 한정으로 총 12,250위안, 약 1,740달러입니다. 기존 회원은 1명당 470위안, 35명 한정으로 총 16,450위안, 약 2,335달러입니다. 합치면 무려 4,075달러의 진짜 현금을 쏟아부은 셈입니다. 저는 팬을 위한 지출을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주변에 가입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규 기존 회원 모두 선착순 35명 한정이며 지금이 바로 속도 싸움입니다. 웨이보 보너스와 BTV 보너스는 전액 결제 후 24에서 36시간 내에 웨이보 지갑으로 즉시 캐시백 됩니다. 입금되면 바로 출금 가능하고 입금된 돈은 곧 여러분의 돈입니다. 확실합니다. 어서 오셔서 우리 함께 멋진 일 벌여봐요.
SBE가 엔트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크로스보더 결제 계정이 곧 발발할 예정입니다. 규제 라이선스 재개편이 시작되며 싱가포르 코인 업계에 도피 러시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억하시죠? 2020년 엔트그룹의 그 화려했던 슈퍼 IPO 상장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이후 국내 규제가 본격화되며 고수익 온라인 대출 사업이 강하게 단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엔트그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사업 전환을 추진해 왔고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매우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현재 엔트 인터내셔널은 독립 이사회를 구성해 미래 분할 및 상장 준비 작업에 들어간 듯 보입니다. 블룸버그 5월 보도에 따르면 엔트 인터내셔널은 2024년에만 약 30억 달러의 이익을 냈으며 2년 연속 안정적 흑자를 기록했고 수익 능력이 매우 견고합니다. 만약 홍콩에서 상장한다면 블룸버그가 예측한 기업 가치는 최소 800억에서 2,400억 달러부터 시작될 수 있어 잠재력이 큽니다. 자본시장도 주목하고 있지만 저희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잭마의 엔트그룹 산하 국제사업부문인 엔트 인터내셔널은 싱가포르와 중국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신청할 계획이며 룩셈부르크에서도 허가 취득을 검토 중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엔트 인터내셔널은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8월 1일 발효된 이후 최대한 빨리 라이선스 신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블록체인 사업을 강화하고 크로스보더 결제와 자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엔트그룹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이상 거래를 처리했으며 이 중 3분의 1은 블록체인 플랫폼 웨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If you look at Alipay and other revenue-generating services from Ant Financial, this is a company that had $17 trillion in transactions in the year through June. It's 118 trillion yuan. 다음은 엔트 인터내셔널의 자금 관리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더해 여러 외부 고객의 글로벌 거래를 모두 처리해야 하므로 그 규모가 매우 큽니다. 현재 엔트 인터내셔널은 ASBC, BNP 파리바, JP 모건, 스탠다드 차타드 등 10개 이상의 최고 은행들과 협력 계약을 맺었으며 이번 주에는 도이체방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파트너 네트워크가 점점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잭마의 엔트그룹은 이전부터 블록체인과 토큰화 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2024년 12월 엔트 디지털 화폐 부문은 L1 블록체인스와 협력하여 ESG 관련 현실 세계 자산의 토큰화를 추진했으며 그 시도는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경쟁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엔트 인터내셔널이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를 확보하면 향후 크로스보더 결제 구도를 재편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업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지켜봅시다. 한때 싱가포르는 전 세계 암호화폐 기업들이 꿈꾸는 천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전면 금지되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철저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규제 차익을 활용하며 각종 암호 기업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만 하면 규제가 느슨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펀드, 프로젝트팀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색도 직접 FTX에 투자하면서 싱가포르를 아시아 암호화폐 중심지로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싱가포르 금융관리국은 정식으로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 정책을 발표했고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하는 좋은 시절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계 전반의 판도가 다시 뒤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누가 이 새로운 규제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새 규정의 엄격함은 세 가지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대상 고객이 어느 나라 출신이든 상관없이 싱가포르 내에서 디지털 토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DTSP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과거에 싱가포르에 등록하고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방식의 규제 차익은 종료됩니다. 둘째, 영업 장소의 정의가 광범위하여 회사 사무실, 개인주택, 심지어 이동형 노점까지 포함되며 라이선스 없이 영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규제 대상은 해외에서 운영되는 싱가포르 기업의 디지털 토큰 사업으로도 확장되었으며 MAS는 직원대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프로젝트 창업자나 주주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는 MAS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Other jurisdictions are also looking at regulating stablecoins such as,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Well,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has released its criteria for recognizing stablecoins. Issuers who meet all the requirements can apply for their coins to be labeled as MAS regulated. 사실 2020년에는 이미 지급서비스법을 통해 암호화폐가 규제체계에 포함되었으며 암호화폐 거래 기업들은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2022년에는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을 통해 DTSP 라이선스 제도가 별도로 도입되었으며 지난 3년은 사실상 업계 전체의 예방주사를 놓는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6월 30일 마감일은 실질적인 조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싱가포르 암호화폐 업계는 대대적인 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라이선스가 없는 기업들은 아마 밤새 짐을 싸서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코인베이스, OKX처럼 이미 라이선스를 취득한 33개 기업이나 코보, 매트릭스포처럼 면제 자격을 취득한 24개 기업은 오히려 이 라이선스 보너스 시기를 활용해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새로운 거점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콩, 두바이, 도쿄 같은 도시들이 다음 암호화폐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도 교체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6월 13일 백안과는 공지를 통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오늘 밤 베이징 시간으로 23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는 이란군 총참모부의 성명을 전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이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안화의 대미 달러 기준 환율은 전일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7.17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28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 소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베이스 네트워크상의 탈중앙화 거래소를 메인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여 수백만 개의 온체인 자산에 대한 접근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일본 상장 기업 리믹스 포인트는 8억 8,730만 엔을 들여 비트코인 55.68개를 추가 매수했으며 평균 매수 단가는 1,593.5만 엔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